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최근 발생한 1년의 검찰 비리와 그에 대한 검찰 대응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의 검난을 보면서 엄중한 사태인식과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았을 상처와 검찰 내부 조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더욱 검찰 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 선관위 기도수 사건, 저축은행 비리, 대선자금 비리, 공천 헌금,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들이댄 잣대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박대성씨, TG수첩 제작진들에 대한 그분들에게 들이댄 잣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김광준 검사의 거액뇌물 수수, 성폭행 검사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적용, 극과 속이 다른 검찰의 이중성을 보여준 윤대해 검사의 문자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이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 또 재벌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MB 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립적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인사위원회를 혁신하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특권 폐지를 단행하겠습니다. 간부급 검찰의 인적 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정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장 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절차와 기소 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 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여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입니다.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습니다.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직한 후 청와대를 거쳐서 다시 재임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편법 파견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국정은 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수요에 대해서는 법무 담당관제 강화 등을 통한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 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서 법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 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습니다. 자체 감찰 기능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내에 상설 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감찰 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겠습니다. 검사의 기소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검찰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범죄 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서 국민들이 2중 3중으로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수사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공개가 개인 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비리검사의 경우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이지만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아주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께 제안합니다. 반부패 정치 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합시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하신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습니다. 법조 현장에서 많은 검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직업 생리와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검찰개혁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과 그동안 사회정의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검사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은 한평생 인권 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오면서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 저 문재인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박근혜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왔고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도 쓴 바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검찰개혁과 정치 쇄신을 할 수 있는 후보입니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자 여러분들 질문 몇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MBN 윤석정 기자 말씀 주십시오. 예, MBN 윤석정 기자입니다. 후보님 개혁안 중에 내용 중에 검경 수사권을 조속히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참여정부는 물론 현 정부 들어서까지 이제 필요성은 계속 언급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회 권력화된 이미 권력화된 이제 검찰의 반발 때문에 계속 이제 실패를 해왔다고 이렇게 이제 외부의 시선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보관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또 그다음에 조속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속히라는 시점이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 그리고 인수위 때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보관과 시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 중에 하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또 여론 수렴이 필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법개혁의 경우에도 과거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 거쳐서 참여정부 때 비로소 이루어졌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미 논의가 시작이 돼서 많은 방안들이 마련되고 협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논의를 마무리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금 처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고 또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도 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또 기소권은 검찰에게 준다라는 그런 원칙 하에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일거에 모든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기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벼운 범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수사권을 경찰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식으로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YTN 정유진 기자. 네,
YTN 정유진입니다.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총장을 외부 인사로 만약에 하면 조직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가 아닌 분으로 임명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명재 검찰총장은 검사에서 퇴직한 지 꽤 된 분이었는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죠.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신망받은 검찰총장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사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현직 검사가 아닌 분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폭넓게 임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국민들이 신망할 수 있는, 또 검찰 내부에서도 존경하는 그런 검찰총장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박형두 기자님. 네, 앞서서도 발표하신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처장을 일반 인사로 등용을 한다 해도 실제로 수사를 하는 것은 다 검찰 출신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검찰 측에 사실상 자기들이 직접 다시 가서 그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수사 권한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참여정부 때도 법안까지 마련돼서 추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한계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기소 권한까지 갖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헌법에 기소는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검사의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소속시켜서 검사로서 임용을 시키면 이 기소권까지도 주는데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계세요? 예, 맨 뒤쪽. 예, 저 국민일보 우성규 기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문 그냥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 책 몇 세나 찍으셨고 인세는 얼마나 버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많이 팔리지 말았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이전부터 인권 변호사로 할 그 시기부터 이 검찰 개혁을 쭉 고민해 왔던 그 사물인데요. 그래서 이 검찰 이 개혁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부터 주장을 해왔고 또 그 방안까지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래에 최근 검찰의 형태를 보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가 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할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우리 경제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가 됐듯이 검찰 개혁도 하나의 시대적 과제로, 또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행해야 될 그런 절박한 과제의 하나로 국민들 공감대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기 정부가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충분히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